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었던 대로 케펜의 세 개의 기후 구분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열대 기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그 이후에 열대 기후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고요. 다시 이제 온대 기후부터 나가는 그런 방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후 구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세 개의 기후 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일단은 누가 만들었다고 그랬죠? 독일의 기후학자인 케펜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아저씨가 어떻게 생겼는지까지는 몰라도 되고요. 그냥 이 사람은 기후학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무슨 학자이기도 했을까요? 이 사람은 식물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식물학자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케펜이 먼저는 이제 나무가 자랄 수 있냐 없냐 이런 거를 가지고 구분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념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렇게 케펜의 기후 구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책으로 먼저 한번 볼 거고요. 그 이후에는 선생님이 별도로 필기를 하면서도 다시 한번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일단 뭘로 나눴죠? 수목이랑 무수목으로 나누게 됩니다. 요게 지금 1차 구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수목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예요? 나무가 있는 기후죠. 그 다음에 무수목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없는 기후예요. 가령 뭐 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긴 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눈일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무가 없는 기후를 무수목 기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여기 케펜의 기후 구분에서 열대 기후에 대해서 보게 될 거예요. 열대 기후. 우리 요거는 지금 A, C, D, B, E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구분한 거냐면요. 저緯도에서 고緯도로 갈수록요. A부터 시작해가지고 E로 구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개념도 참고하시고요. 일단 열대 기후 A입니다. 그래서 보면 최한월 평균 기온이 18도 이상이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최한월이라는 건 뭐죠? 제일 추워도 아무리 1년 중에 제일 추운 월이 있어도 그때도 18도 이상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녹화하는 날이 지금 온도가요. 낮 기온이 오늘 한 13도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제 요런 때도 어느 정도 바람은 좀 불고 쌀쌀하지만 그래도 이제 봄이다. 이렇게 느끼는 시기잖아요. 약간 꽃샘추위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일단은 18도라고 하면은 생각보다는 꽤 덥다.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에어컨 바람에 18도를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요.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18도의 온도를 실내를 맞추기 위해서 차가운 바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고온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그렇게 18도 이상이 돼요, 열대기후가. 자, 그래서 1차 구분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차로 넘어갑니다. 자, 2차와 3차 구분으로 넘어가면 이제 기후형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 열대 우림 기후가 AF라고 되어 있고요. 사바나가 AW, 열대 몬순이 A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F라는 건요. 요게 독일어로는 선생님도 뭐 읽을 수가 없고요. 이거를 실제로 영어로 쓰면은요. 너무 글씨가 굵네요. 영어로 쓰면 이런 겁니다. 수변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F고요. 그러면 연중 수변하대요. 열대 기후 중에서도 연중 수변하면은 어때요?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겠구나. 이거를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S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지금은 안 나와 있는 개념입니다. 지중해성 기후, 온대에서만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요. 요거는 패스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W 볼 거예요. W 하면 이건 겨울 건조예요. 윈터 드라이 해가지고 W고요. 그 다음에 M은 몬순 해가지고 계절풍을 부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럼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사바나 기후는 겨울에는 조금 건조하구나. 열대우림은 항상 비가 오지만 사바나는 겨울에는 비가 안 오는구나. 그래서 우기와 건기가 나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열대 몬순 기후, 계절풍의 영향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회를 배워오면서 요 정도 나이가 되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계절풍 기후 때에 속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계절풍이라는 건요. 열대에도 있고 온대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대 기후인데 계절풍의 영향을 받으면 그게 무슨 기후예요? 열대 몬순 기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몬순은 그러면 특징이 뭘까? 얘도 우기와 건기가 똑같이 있어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뭐라면
열대 우림기후만큼 습할 때는 비가 많이 내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기와 건기가 있지만 우기 때는 사바나 기후에 비해서 비가 좀 더 많이 내리다 보니까 어때요? 사바나 기후보다 총 강수량은 더 많은 편이겠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총 강수가 최대겠죠? 최대. 그쵸?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온대기후, 냉대기후, 건조기후, 한대기후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거는 가볍게 훑고만 넘어갈게요, 여러분.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단원이 아니니까요. 다른 색깔 펜으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훑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온대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추운 달에는 마이너스 3도에서 18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요런 게 온대기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물론 온대기후에서도 최하늘 평균기온이라는 게 평균기온이라는 거. 우리가 가끔 한파가 오면 엄청나게 추울 때도 있죠. 그쵸? 그래서 막 영하 10도, 막 체감온도는 막 영하 20도 이렇게 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평균적인 기온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 기후는 평균적인 값이랬죠. 그쵸? 평균적이고 종합적인 장기간의 값이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온난 수분 기후가 있고요. 서한 해양성, 지중해성, 온대 겨울 건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온난 수분 같은 건 뭐냐면요. 요거는 우리 중위도요. 중위도는 어떤 바람이 분다 그랬죠? 이젠 머릿속에서 딱딱 나와야 돼요. 저희도에서는 우리 무역에 이용하는 동풍 계열의 무역풍이 불었었죠. 중위도에서는 서쪽에서부터 불어오는 편서풍이 분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온난 수분 기후는요. 온대 기후 중에서도 F는 뭐였어요? 연중 수분한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그렇죠. 가장 따뜻한 달에는 22도 이상이 올라가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온난 수분 기후고요. 그 다음에 서한해양성 기후열에서 보시면 서한해양성은요, 여러분 서쪽의 대륙에 있고 그리고 해양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기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유럽의 우리 서쪽 같은 경우에는 대서양이죠. 그래서 대서양에서부터 습한 바다의 바람을 많이 가지고 오게 되면 이런 서한해양성 기후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이 기후는요, 말 그대로 지중해 쪽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기후입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었죠? 여름 건조는 요거는 유일하게 온대 기후에만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여름에 건조한 곳이 이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포카리 스웨트 광고에 보면은 막 그런 게 나와요. 막 산토리니 알죠, 여러분? 파란색 지붕 있고 막 왠지 자전거 타고 다녀야 될 것 같고 자전거 타다가 포카리 한잔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 그래서 여름에 굉장히 햇볕은 뜨겁지만 좀 바람은 바다에서부터 좀 이렇게 불어오는 그렇지만 여름에는 비가 잘 안 오는 이런 온대 기후를 지중해성 기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온대 기후 배울 때 더 자세히 배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온대 겨울 건조 기후예요. 그래서 온대 겨울 건조 기후는 말 그대로 이건 여름 건조였죠. 이거는 겨울에 건조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아까 A는 봤는데 B는 안 봤네요. 지금 서한해양성의 CFB 연중 수분한데 최난월 평균 기온은 22도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온난 수분 기후보다도 전반적으로 더 날씨가 선선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냉대기후로 넘어갑니다. 냉대, 요거는 D기후예요. 그래서 최하늘 평균 기온 마이너스 3도 미만이고요. 최난월 평균 기온은 10도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냉대 수분기와 냉대 겨울 건조 기후가 있대요. 그래서 냉대 수분은 말 그대로 눈이 좀 많이 올 거고요. 냉대 겨울 건조 기후는 눈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는 곳이다. 또는 이제 습도의 영향이 없어가지고 강수가 적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수목 기후입니다. 이거는 나무가 없는 기후예요. 그래서 건조 기후 보면요. 이거는 뭘로 구분한대요? 우리 위에는 최하늘 평균 기온 18도, 마이너스 3도에서 18도,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도 미만 이렇게 구분을 했었죠. 근데 여기는 연 강수량으로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500ml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500ml보다 적은 건데 그 중에서도 이 스텝 기후, 이 스텝이라는 건 짧은 풀이 있는 곳 스텝이라 하거든요. 딱 유목하고 이런 곳이요. 그러면은 스텝 기후 같은 경우에는 250에서 500ml 정도의 강수는 와요. 그러니까 풀이 조금은 있고 그러니까 유목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막기후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요거는 완전 그냥 선인장이가 좀 있고 풀도 듬성듬성 있으나 안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죠. 모래 많고. 그래서 여기는 영 강수량 자체가 250ml 미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대기후입니다. 요거는 엄청나게 추운 곳이에요. 냉대기후보다도 북쪽에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건 최한월이 아니라 뭐예요? 최난월의 평균 기온입니다. 아무리 따뜻해봤자 10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툰드라랑 빙설이 있는데요. 툰드라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은 이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돌 위에 이끼 정도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툰드라 기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따뜻할 때는 영상까지는 조금 올라가요. 근데 어때요? 빙설기후라는 건 말 그대로 눈이랑 얼음만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상으로 올라가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0도 미만인 곳이 빙설기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도에 보면요, 여러분, 세계의 기후와 식생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 중요합니다. 잘 체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색깔별로 구분을 해놨어요. 일단 우리가 배우는 기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다시 빨간색으로 바꿀게요. 자, 항상 여러분, 우리 지도를 볼 때는요, 열대기후 공부를 할 때는 적도가 어딘가 표시하는 습관부터 들이셔야 됩니다. 적도를 이렇게 싹 그어 놓으면은, 대략적으로 여기 있는 나라들이 열대기후 국가들이 많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일단 열대만 볼게요, 여러분. 지금 AF, 열대 우림기후죠. 보면 0도. 다시 말하면 여기는 뭐의 영향권을 항상 받는 거예요? 적도, 수렴대의 영향권을 항상 받는 곳이죠. 적도 수렴 때는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 곳이었죠, 다. 그쵸? 상승 기류가 발생하고. 여기는 적도의 강수대라고도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열대우림 기후의 주변으로 보니까 AW가 있네요. 이거는 열대기후 중에 겨울건조 기후. 그래서 이거는, 사바나 기후가 열대우림 기후 근처에 있구나. 그리고 면적이 어때요? 열대기후 중에서 면적이 제일 넓구나.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잘 안 보이겠지만 뜨문뜨문 이렇게 열대 몬순 기후도 있어요. 그 몬순 기후 같은 경우에는,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이쪽, 남부아시아라든가 동남아 이쪽에는 열대 계절풍이 영향을 주는구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바나 기후도 있고 한데 약간 사바나랑 열대 우림의 중간 기후면서 바다의 영향을 받아서 계절풍이 부는 곳은 열대 몬순 기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지도 같은 건요, 여러분 온대 기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한번 기왕이면 보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다시 펜 색깔을 바꿉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건조부터 할게요. 순서대로 쭉 올라가 볼게요. 자, 건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BW 이게 건조기후죠. 그다음 건조기후의 가장자리로 약간의 풀이 자라는 스텝기후, 사막기후가 있어요. 그래서 건조기후가 생각보다 범위가 넓어요. 그렇죠? 여러분, 요거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건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기 요선이 있는데 여러분 앞으로도 알아두세요. 여기 있는 점선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북회기선이라 써있죠? 그럼 아래 있는 건 뭐예요? 남회기선이죠? 북회기선과 남회기선의 특징. 뭐가 걸쳐 있는 곳이라고 그랬죠? 아열대 고압대가 걸려 있는 곳이죠. 그래서 아열대 고압대가 걸려 있는 넓은 지역에 뭐가 형성이 됐어요? 사막과 스텝기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이유 때문에만 사막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류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예를 들면 여기에요. 나미부 사막.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요. 이쪽으로 지금 벵겔라 해류라는 한류가 지나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기로 지금 사막이 형성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딱 그냥 남해 기선이 딱 지나고 있고요. 그래서 어때요? 호주도 건조기후가 굉장히 많다. 이런 것까지 보실 수 있죠? 그리고 뭐 지금 이쪽에 있는 것도 한류의 영향을 받은 한류 사막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문제할 때 자세히 볼 거예요. 자, 그다음 온대 기후입니다. 온대 같은 경우 지중해성 기후는 진짜 이쪽에만 있죠. 확대할게요. 진짜 이쪽에만 있죠. 자, 그리고 온대 겨울 건조 기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온대 겨울 건조 기후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겨울에는 좀 강수가 적은 곳이구나.
그래서 열대기후랑 바로 좀 붙어 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온난 수변기후. 그래서 유럽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따뜻하고요. 비가 많이 오고요. 근데 온난 수변기후보다도 서한해양성 기후는 그거보다 더 따뜻한 곳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유럽은 전반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고 그 다음에 온도가 평균적으로 좀 높습니다. 대신 얘네는 뭐가 부족할까요? 여러분들 TV에서 봤을 텐데 보면 막 유럽 사람들이 외국에서 막 해가 비치면 갑자기 공원에 막 이렇게 비키니 차림으로 나와가지고 옷통 갑자기 막 까고 나와가지고 선글라스 끼고 일광욕하죠. 근데 그거를 아무도 뭐라고 하고 쳐다보지 않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어떤 기후적인 인간 생활의 특성인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조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가 기후가 좀 온난하고 습하고 이렇지만 햇빛을 볼 수 없는 게 단점이어서 뭐 이런 현상도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벌써 지금 온대기후 다 봤어요. 그리고 냉대기후. 냉대기후도 우와 면적이 엄청 넓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요게 지금 냉대입니다. 넓게 걸쳐져 있고요. 아까 말했듯이 어땠어요? 수목기후인데 최 한월의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도 미만이었고요. 최난월에는 10도 이상. 그래서 냉대 겨울 건조 기후, 냉대 수분 기후 이렇게 있구나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냉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때요? 위도가 높겠죠. 고위도이고 그리고 어때요? 바다의 영향이 조금 더 적은 지역이 냉대가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북반구에 있는 큰 대륙의 냉대가 이렇게 두 개가 딱 걸쳐져 있습니다. 지금 보면 어때요? 유라시아 대륙이랑 아메리카에만 냉대가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위로 넘어가면은 툰드라 기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죠? 이끼 정도는 자랄 수 있는 기후였고요. 그래서 지금 북반구에는 툰드라 기후가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북극 쬐깐 있어요. 북극 쬐깐이랑 남극은 전체적으로 있는 거. 이게 바로 눈으로 덮여 있는 빙설 기후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 안 나왔던 개념이 있습니다. 고산 기후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똑같은 위도대인데 거기서 평균 기온이 전반적으로 낮은 거를 고산 기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후의 패턴은 주로 주변 지역을 따라가는데 대신에 전반적으로 강수가 조금 뭐 적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온도가 좀 적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우리가 케펜의 기후 구분을 한번 싹 살펴봤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거 이제 식생의 모습만 보고서 케펜의 기후 구분은 얼추 넘어갈게요. 자, 열대 우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막 나무들이 있는데요. 높이 자란 나무도 있고 낮게 자란 중간쯤 자란 나무도 있고요. 아예 아래쪽에 자라는 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별도로 지칭하는 이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하냐면 다층수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아니면 문제에 뭐 다층의 숲을 이루고 있다. 보면 어때요? 층이 여기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아래쪽에도 있고 그래서 엄청 빽빽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열대 우림의 또는 열대 몬순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면 사바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긴 풀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 약간 사자가 낮잠 잘 것 같이 생긴 나무가 몇 그루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숲이 적고 풀이 길다 해서 소림장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스택기후, 요거는 풀이 짧기 때문에 단초초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사막은 뭐 필요 있습니까? 설명할 필요 없죠. 자, 그 다음에 또 사막의 양쪽에 누구 스텝이 조금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엽수라 그랬는데요. 요 경엽수, 요거는 단단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잎이 단단한 술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중해성 기후, 올리브, 포도,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화렵수, 그래서, 겨울에 조금 건조한 곳, 온대기후인 곳. 그래서, 어때요? 우리나라도 이런 식생이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호남림, 이거는 침엽수랑 화렵수랑 같이 섞여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타이가, 요거는 빼쭉빼쭉한 거예요. 요거는 호랑이 발톱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냉대림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반대로 뭐겠어요? 이런 거. 화렵수림을 온대림이라고도 얘기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툰드라, 그래서 이끼 얘기했었고요. 빙설은 말 그대로 눈이나 얼음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케펜의 기후 구분은 이렇게 보고요. 우리 열대기후의 특성,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대기후의 특징과 주민 생활입니다. 자, 학습 목표. 열대기후의 주요한 특징과 요인을 설명할 수 있다. 열대기후는 아까 봤던 설명 또 나옵니다. 뭐래요? 최하늘 평균 기온이 18도 이상인 지역이다. 그래서 아무리 시원해도 18도 이상은 올라가야 되는 지역입니다. 적도를 중심으로 남북이 20도 사이에 분포한다. 근데 여러분 여기 나중에 그림을 보겠지만요. 항상 동일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지난번에 봤잖아요.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따라서 계절이 바뀌니까, 계절이 바뀌면 7월에는 북반구가 여름이고요. 1월에는 남반구가 여름인 형상이 된다. 이런 내용까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그냥 별도로 말하지 않아도 아 그렇구나 하고 바로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만 조금만 풀고 개념만 정리를 해도 금방금방 따라올 수 있으니까요. 이런 거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회전이 됐네요. 자, 그래서 마저 설명을 볼게요. 일단 첫 번째 특징 뭐예요? 연중 기온이 높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 기온의 연교차가 작다. 여러분, 2번 별표.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요. 열대기후는 어때요? 일교차가 연교차보다 더 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연교차는 별로 변화가 없어. 근데 그날 비가 오면서 갑자기 시원해졌다가 아니면 밤이 되면서 갑자기 시원해졌다가 태양이 비추기 시작하면 갑자기 막 더워집니다. 그래서 연교차보다 일교차의 차이가 훨씬 큽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할 수 있겠죠. 선생님 그러면 열대 우림 기후에서는 그러면은 일교차가 작은 게 이해가 가는데 일교차가 작은 것도 이해가 가는데 근데 뭐 사바나 기후나 아니면 몬순 기후에서는 어때요, 선생님?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바나 기후라고 하고 몬순 기후라고 해도요. 그래도 더운 열대인 건 똑같기 때문에 일단 기온만으로 봤을 때는 연교차보다 일교차가 훨씬 큽니다.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 많은 비가 내린대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비가 무슨 강수래요? 강한 일사로 상승 기류가 발달한다. 태양이 많이 내리쬐니까 수증기가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구름이 막 만들어지고 비가 갑자기 막 내립니다. 그래서 대류성 강수가 빈번하다. 요건 어때요? 3-1번쯤 하면 되겠죠? 요거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스콜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내리는 이런 대류성 강수. 우리나라로 따지면 소나기쯤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소나기는 클래스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표면에서는 저압대가 형성이 된다. 얘기했었죠? 상승기류면 저압된 거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생각해도 돼요? 아씨, 나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나 그냥 너 한 대 치고 싶어. 막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기분이 안 좋구나. 구름이 껴있구나. 저압대구나.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압대를 중심으로 주변으로부터 공기가 유입되는 수렴대가 나타난다. 적도 수렴대. 그래서 이게 뭐예요? 말 그대로 다르게 보면 강수대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압대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만큼 문제에 잘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적도 수렴대는 계절에 따라 남북으로 이동을 한다. 여러분, 이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계절에 따라 남북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뭐에 영향을 준대요? 기온과 강수에 영향을 준다. 이거는요, 옆에 그림 볼 겁니다. 자, 그래서 강수량과 강수 시기에 따라 열대 우림 기후, 사바나 기후, 열대 몬순 기후. 그래서 기후가 뭐였죠? 열대 우림 기후 AF였고요. 사바나 기후 AW였고요. 열대 몬순은 AM이었죠. 자, 그래서 보면요. 북반구의 겨울, 북반구의 여름 이래서 나옵니다. 북반구의 겨울이면 일단 언제예요? 요거는 1월입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일단 북반구의 여름 7월입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자, 그럼 보시면 지금 북반구의 겨울이라는 건요. 아열대 고압대가 북반구 쪽에 걸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열대 고압대가 위아래 다 있죠. 근데 지금 보면 저압대가 가운데 있고요. 그 다음에 양쪽으로 고압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얘가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면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요거는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대충 뭐 한 30cm. 아이고, 왜 이러죠? 잠깐만요, 여러분. 30, 그냥 써야겠다. 30, 그 다음에 높이는 한 45. 요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지구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을 못 그리지만. 와, 믿기 어렵겠지만 지구입니다. 자, 그 다음 적도. 그리고 요만큼만 그릴게요, 여러분, 그냥. 이게 뭐예요? 지금 30도, 60도, 90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적도 저압대가 이렇게 있고 바람이 원래 이렇게 불어 들어오죠. 그죠? 북동풍, 여기는 남동풍. 이렇게 불어 들어오면 원래는 수렴대가 이쪽에 걸려 있어요. 적도 저압대, 강수대가 이쪽에 걸려 있는데 이게 어떻대? 계절이 되면은 움직인대.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어때? 실제로는 어떻다 그랬어?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죠? 아이고, 너무 막 그렸네요. 이렇게 살짝 23.5도 기울어져 있대요. 죄송해요. 정신없다.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태양이 이렇게 딱 비쳤을 때, 이렇게 비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쪽이 더 덥겠죠. 그죠? 그 다음에 태양이 이렇게 비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쪽이 더 덥겠죠. 그죠? 근데, 요렇다 보니까, 어느 쪽이 더운지가 달라지다 보니까, 계절에 따라서 어떻게 돼? 계절에 따라서 요 적도 저압대랑 아열대, 고압대 양쪽에 낀 것들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절의 차이가 발생이 하니까 태양이 여름에 북반구를 많이 비추게 되면은 그만큼 이쪽으로 상승 기류가 더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더 많이 비추는 쪽으로 적도가 살짝 올라갑니다. 그러면 수렴대가 올라가니까 덩달아 모두 올라가요. 아열대, 고압대 올라가니까 고압대는 여기보다 더 올라갔고 그래서 열대 기후의 영향을 받는 아래쪽 남반구의 아열대, 고압대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북반구가 여름이 되면 그러면 남반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겨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됐죠? 이 서로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에 북반구가 더워져서 적도 수렴대가 위로 올라가면 밑에 있는 아열대 고압대도 따라서 올라오는 거고요. 다시 적도 수렴대가 강수대가 그리고 적도 저압대가 남반구에 여름이 되어서 1월이 되어서 아래로 내려가면 북반구에 걸쳐있던 아열대 고압대가 다시 내려와서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다시 넘어갑니다. 이거 그림 보시면 그런 거예요. 이 적도 이렇게 딱 그려져 있네요. 그래서 북반구의 겨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렴대는 똑같이 있어요. 수렴대는 그러니까 열대 우림기후 지역은 똑같은데 지금 적도 수렴대는 어때요? 북반구의 겨울이니까 약간 아래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야. 이렇게 되니까 위쪽에 있는 고압대도 같이 내려온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 북반구에는 비가 많이 안 내리겠고 그리고 남반구에는 사바나 기후대가 여기는 우기가 되겠네. 여기는 건기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근데 반대로 북반구에 여름이 됐어. 그래서 북반구 쪽으로 적도수렴대가 올라갔네. 그럼 이번에 남반구 쪽엔 나열대 고압대가 올라왔네. 그러면 여기가 갑자기 건기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우기가 되는 거겠죠. 왜? 비가 오고 안 오니까. 그래서 사바나 기후가 어떤 거예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요. 지금 1월 북반구의 겨울이에요. 여기 지금 보면은 무역풍이 이렇게 불어 들어오고 있고요. 이쪽이 대략 지금 수렴대가 돼서 지금 강수가 많이 일어나는 데가 어디예요? 수렴대가 요선이에요. 지금 요선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강수가 많이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북반구 여름이 되니까요. 와, 강수의 패턴이 어때요?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 있는 동물들은 어떨까? 우리 TV에서 보면 사바나 보면은 막 하이에나랑 막 호랑이랑 아니 호랑이 없죠. 하이에나랑 막 사자랑 얼룩말이랑 막 물수랑 이런 거 막 도망다니잖아. 그지? 서로 먹고서 막 도망다니고 이러는데 뭘 찾아다녀요? 물을 찾아다니죠. 그러니까 동물의 이동 경로를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당연히 그쵸. 동물의 이동 경로를 보면은 사바나 기후에서 이게 계절에 따라서 건기와 우기가 어떻게 바뀌는가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무슨 계절인지도 알 수 있겠죠. 자, 만약에 7월에 건기였어요. 그러면은 북반구는 7월이 여름인데 7월에 건기? 그러면 이거는 남반구겠구나. 그래서 사바나 기후의 남반구형이구나 생각하면 되고요. 1월에 건기였어. 그러면 우리도 북반구에 있는데 우리처럼 겨울에 비가 덜 오나 보네. 그러면 사바나 기후의 북반구형이겠구나. 이런 것까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뭐예요? 이 지도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개념입니다. 왜 자꾸 중요하다 그럴까요, 여러분? 당연히 학교 시험에도 나오겠지만 학교 시험은 왜 나오겠어요? 당연히 수능에 많이 출제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후에 관한 그래프를 묻는 문제는요. 한 번도 매 수능에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세계지리 기후 중에서는요. 무조건 나와야 될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필히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설명했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활동. 열대 기후 지역의 분포와 기후 그래프. 지금 보면 적도에 딱 걸쳐있는 이 빨간 거 딱 보겠어요? 그쵸? 열대 우림 기후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부에 있는 열대 기후 중에 면적이 제일 넓은 거 사바나 기후고요. 그 중에서도 약간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 있는 거는 열대 몬순 기후고요. 자, 그래서 가에서 다기후 그래프가 나타난 지역을 지도에 A씨와 연결해보자 이랬어요. A는 지금 보면 열대 우림 기후네요. 그러면 그래프 중에서 강수가 언제나 거진 일정하게 내리는 거죠. 그래서 가는 뭐예요? 이 키상간이는 A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양곤 보니까요. 이거 지금 보면 어때요? 적도를 딱 해서 이쪽은 북반구고 이쪽은 남반구잖아요. 양곤이라는 도시는 보니까 와 여기는 강수가 우기에는 엄청 많아요. 근데 건기 때는 강수가 또 거의 없네요. 그래서 강수 자체의 총량은 거의 뭐 열대 우림 기후에 필적할 만한데 건기가 뚜렷하네? 그러면 이건 무슨 기후예요? 그렇죠. 이거는 B고요. 그리고 열대 몬순 기후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C 봅니다. 지금 C 같은 경우에는 몬순이 아니라 사바나 기후에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보면 남반구이기도 하니까 여름에 건조하고요. 그죠? 그리고 전체 강수의 양도 열대 우림이나 열대 몬순에 비해서 많지 않아 보입니다. 요게 바로 사바나 기후의 남반구형입니다. 연결 다 해봤고요. 자, 자료 1을 보고 가에서 다 지역의 강수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해 보자. 방금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우리 열대기후의 지역별 특색에 대해서 봅니다. 여기서부터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을 했던 내용을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요, 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대기후의 지역별 특색입니다. 일단 우림기후 1번이죠. AF였죠? 특징 첫 번째 뭐예요? 연중 적도수렴대의 영향이다. 그 다음에 두 번, 1년 내내 강수량이 많다. 이것도 같은 특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절적 변화가 적고 연중 강수량이 60mm 이상이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우림 기후냐, 사바나 기후냐, 몬순 기후냐 이 차이를 60mm 이상. 그래서 요거를 지금 두 번째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떤 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최소 우월이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가장 적게 비가 오는 달이다. 그래서 아무리 보다도 60mm 이상 내리면 이거는 열대 우림 기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한 거 또 나와요. 강한 일사로 인해 오후에 대류성 강수인 스콜이 자주 내린다. 이게 세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디 있대요? 콩고 분지, 동남아의 적도 부근의 여러 섬, 그 다음에 남미의 아마존 분지 이런 데 많이 있다고 합니다. 스콜도 설명했고요. 자료 3번 보시면요. 열대우림 기후의 식생입니다. 그래서 우와 사진이 이렇게 예쁘게 나와 있고 숲이 엄청 울창하죠. 그래서 이거 뭐라 그랬었죠?
다층 수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 더 적습니다. 그래서 다층의 숲을 이룬다. 다양한 종류의 상록화력수. 상록화력수는 뭐예요? 언제나 녹색이고 잎이 널찍한 나무를 상록화력수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울창한 열대임으로 밀림이나 정글이라 불린다. 자, 그럼 사바나 기후 갑니다. 자, 2번이겠죠, 사바나 기후. 요거는 뭐였어요? A, W고요. 요거 N이랑 S를 나눠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구분된다. 요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영 강수량은 대체로 열대 우림 기후보단 적은 편이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요거는 무슨 특징이겠어요? 두 번째는 최소 우월은 60mm 미만이 될 수도 있겠구나. 요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건기에는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이다. 강수량이 작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우기에는 적도 수렴대의 영향으로 강수량이 많다. 그래서 위아래로 아열대 고압대가 진동을 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다음 사바나 기후는 아프리카 동부의 열대우림 기후 지역 주변, 아프리카 동부. 그 다음에 인도와 인도차이나.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의 야노스 캠푸스. 요거는 요 지역을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알겠지만 여기서 굉장히 방목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 오스트레일리아의 북부.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도 역시 뭘 많이 하겠어요? 방목을 많이 합니다. 이런 지역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료 4번에 사바나의 식생이 나옵니다. 보면 진짜 어때요? 우와, 이게 지금 건기죠, 딱 봐도. 그 다음에 여기는 우기죠. 왜냐면 뭘 보고 알아요? 풀떼기를 보고 압니다. 그래서, 우와, 거의 지금 비슷한 지역인 것 같은데, 같은 지역인 것 같죠? 길 난 거 보니까. 근데 지금 풀이 대체로 짧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나무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랬죠? 소림 장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열대 몬순 기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후가 AM이었죠.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 긴 우기와 계절풍의 영향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래서 긴 우기와 짧은 우기가 번갈아 나타난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건기가 있다는 점에서 열대 우림 기후와 구분된다. 그래서 뭐라 그랬었어요? 이게 AF와 AW의 중간형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또 고온 다습한 여름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우기의 강수량이 집중된다. 우기의 강수량은 같은 기간의 열대 우림 기후보다 대체로 많은 편이다. 이게 세 번째 특징입니다. 최소 5월에 60mm 미만이긴 해. 근데 우기에는 열대 우림보다도 비가 더 많이 온대. 그래서 총량은 오히려 어떤 데도 있다고 그랬어요? 열대 몬순이 열대 우림 기후보다 총 강수량이 많은 지역조차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요. 인도 남섬 해안 및 동북부 해안.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인도의 아쌈 지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남아나 아니면 남아메리카 북동부 이런 데 있대요. 자, 열대 몬순 기후의 변홍사. 그래서 1년에 두세 번 변홍사가 가능하다. 요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3기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여러분 모작이라는 건요. 바꿔 심는 거고요. 기작은요. 같은 거를 계속 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논 보면 어때요? 물을 일부러 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변은 그렇게 물을 많이 먹는 식물이기 때문에 물에서 자라는 그런 식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지역일수록 변홍사에 유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열대 고산기후 여러분 요거는 4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대 고산기후 이거는 A, H겠죠? 아까 고산이 기후가 H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H기후는 사실 쾌펜이 만든 게 아니라요. 나중에 누가 추가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까지 들어간 걸 쾌펜의 수정된 기후 구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발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 왜? 지난번에 뭐 얘기했었죠, 여러분? 기온 감률 얘기했었죠, 그쵸? 요거 때문이래요. 자, 그래서 열대기후가 나타나는 저희도의 고산 지역에서는 연중 우리나라의 봄과 같다. 그래서 요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랬었죠? 상춘기후다 이런 말도 씁니다. 항상 상자에다가 봄춘자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디가 있대요? 남아메리카의 안데스, 그 다음에 아프리카 동부의 아비니시아. 덥고 습한 저지대보다 생활하기 쾌적하다. 그래서 라파스, 키토, 보고타 등과 같은 고산 도시가 발달했다. 지금 보면 어때요?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저쪽에 저 먼 곳에 무언가 바다가 있을 것 같지만 일단 여긴 고도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높은데 어때요? 큰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죠. 보면 날씨가 진짜 좋아요. 그냥 연평균 10 몇 도밖에 안 돼요. 10 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와 우리가 지금 딱 느끼고 있는 이 날씨가 계속되는구나. 열대 기온대도 이러네. 이런 굉장히 어메이징한 국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보고타, 키토, 쿠스코, 라파스 아주 잘 나오는 지명들입니다. 한번 눈으로 싹 훑어보시고요.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열대기후 보는 거 마지막이에요. 교과서 여기까지 본 다음에요. 필기하고 그 다음 문제풀이 할 겁니다. 열대기후 지역의 주민생활입니다. 열대기후 지역은 주민은 기후가 덥고 습하기 때문에 피부 노출이 많고 개방적인 의복, 노출, 개방적인 의복. 그래서 너네들이 좋아하는 거죠. 그죠? 근데 너네들이 좋아하는 것과 복장이 약간 다릅니다. 자, 그래서 전통적인 가옥 형태로는 개방적인 구조의 고상가옥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높은 곳에 위치한 가옥인데 이 상자라는 건 뭐 마루, 형상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마루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다큐 같은 거를 보시게 되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시간 남을 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가옥의 재료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 풀, 진흙 등을 이용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사실 약간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을 텐데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합니다. 무슨 차이겠어요? 강수가 조금 더 많은 열대기후가 있고 적은 열대기후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에 차이가 있는 걸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열대기후 지역의 원주민은 수렵과 채집을 하거나 이동식 화전 농업을 했다. 그래서 카사바, 얌얌, 타로 이런 걸 먹는데요. 그래서 이동식 화전 농업은 여러분 이건 왜 그러냐면요. 기본적으로 열대가 척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토양의 이름이 있어요. 라테라이트 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라테라이트라는 거는 우리가 흙에 굉장히 많은 광물 성분이 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익숙한 것들이 그냥 다 날아가 버려요. 유익한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뭐만 남는 거예요? 여기에 알루미늄이라든가 철 같은 성분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색깔이 어떨까요? 굉장히 붉은 특징을 띱니다. 그리고 이런 데면 뭔가 무기물질들이 없고 막 엄청나게 습하고 이러니까 미생물들 작용이 엄청 활발해요. 그래서 토양이 굉장히 척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로 뭐를 주는 거예요? 그나마 불을 태워서 거름이라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동식 화전 농업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불을 한번 질러서 양분을 줘도 그래도 농사를 거기서 계속 지을 만큼 비옥하진 않기 때문에 결국엔 이동을 한다 그래서 이동식 화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근대에는 선진국에 의해 플랜테이션이 시작이 됐다. 요거는 다시 말하면 기업적인 영농입니다. 상업적 농업. 그래서 뭐래요? 선진국의 자본 기술 플러스 원주민의 노동력 그리고 열대의 기후 환경. 그래서 이렇게 대기업들이 말 그대로 가가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타벅스 아니면 뭐 카카오 이런 거 다 뭐예요? 열대 기후의 산물들이죠,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공정무역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기도 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세계화 시간에. 그죠?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뭐뭐 있대요? 커피, 카카오, 차, 사탕수수, 고무 등이 대규모로 재배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울창한 열대우림이나 사바나 기후 지역의 다양한 동식물은 훌륭한 관광 자원이다. 그래서 열대우림 트레킹, 사파리 관광, 전통 부족 생활 체험 등 관광 산업도 발달을 하고 있다. 자, 카사바 국가별 생산량 비중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나이지리아, 더운 나라죠. 타이, 인도네시아, 브라질, 가나, 콩고. 우와, 이러고 보니까 다 무슨 기후예요? 다 열대기후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보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출입니다. 노출이 많이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어때요? 집에 지금 벽을 보면 풀로 엮어져 있죠. 통풍도 굉장히 잘 될 것 같고요. 지붕도 높고, 그리고 뭐예요? 바닥에서부터 떨어져 있고요. 왜? 습기랑 벌레 때문에. 그 다음에 지붕이 어때요? 뾰족뾰족하죠? 왜? 비가 잘 흘러내리라고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전통 이상이었대요. 2번 고상가옥. 라오스의 고상가옥이래요. 그래서 설명이 나와 있죠? 지면에서 올라온 습기, 열기를 차단하고 해충의 침입을 막기 위해. 근데 여러분, 요거는 어떤 걸까요? 열대 우림이나 열대 몬순에서는 이렇게 하지만요. 열대
사바나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는 흙벽을 짓고요. 그 다음에 짐승의 가죽을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3번 이동식 화전 농업에서 설명이 나와 있어요. 많은 강수량으로 땅속의 영양분이 다 빠져나간다. 토양이 척박하다. 3, 4년 주기로 이동하며 숲에 불을 질러 제로 지력을 보충한다. 이런 얘기고요. 4번 플랜테이션. 요건 지금 커피 농장이래요. 그래서 빨간 콩 있죠. 그래서 상품성이 높은 단일 작물을 재배하는 기업화된 농업 방식이었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작물을 재배한 농업 방식으로 변모하고 있다. 그래서 옛날처럼 하나만 하지 않고 돈 되는 거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5번 사파리 관광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얼룩말도 보고 사자도 보고 근데 섣불리 문 열면은 사요나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사바나 초원의 풍경과 동물을 관찰하는 관광입니다. 핵심 체크. 여러분들 이거 개념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기 점검 해보세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열대기후에 대한 건 이렇게 하고요. 이 다음에 이제 노트로 선생님이 핵심 개념에 대해서 한 번 더 필기를 하고 넘어갈 테니까요. 여러분들 노트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